논란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뭐 직접 이 파우치백도 등장하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우선 제가 좀 원론적인 부분부터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우리 박장범 후보자님의 언론이시죠? 언론인? 네, 저 기자. 언론 뭐 방송관이라 그럴까 언론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KBS 공영방송 기자고요. 공영방송은 우리 헌법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방송의 영역에서 수행하는 공적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KBS가 대한민국의 가장 영향이 있는 공영 방송으로서 우리 박장범 후보자님은 여기 수장이 되시려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이 도덕적 문제가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거론이 되고 그것을 검증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사회에 KBS가 미치는 영향 혹시 뭐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공영방송이 갈수록 더 중요해지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이 공영방송을 시청하는 시간은 줄어들지라도 언론의 지형이 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뉴스를 꼭 필요로 하는 지형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공영방송의 역할은 더 강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 사회적인 어떤 잣대가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KBS의 영향력은 예나 지금이나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KBS 사장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높고 이 청문회에 대한 관심도 그만큼 높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상을 다 했습니다만 가장 큰 논란은 대통령 신년 기자회에서 파우치 발언 논란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조인철 의원께서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뭐 청문회 끝나는 것까지 계속 뭐 오르내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뭐 청문회에서 이 파우치 얘기도 중요합니다만 도덕적인 문제에 있어서 후보자 신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친의 인적 공개 문제, 그 다음에 교통 위반 범칙금 미납에 대한 압류 문제, 스쿨존을 또 위반했다 4차례나 이 문제도 있고요. 장남의 위장 전입 문제도 있고 이 등등을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밝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공직 후보자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도덕성에 대한 문제, 그래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파우치 문제는 뭐 논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인적공개 문제라든가 교통위반 범칙금 문제, 스쿨존 위반 문제, 위장 전입 문제 이거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사과하시겠습니까? 네, 이게 맞습니까? 네, 사실관계가 다 맞고요. 사실과 다 맞아요? 네, 네. 그럼 이 자리에서 사과하시겠습니까? 네, 진심으로 이제 사과드립니다. 여러 차례 사과 말씀을 올렸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과 좀 길게 하시지 너무 짧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 네. 그러면 그 경위를 설명하실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다면 뭐그 되게 긴 그런 경위 설명은 점차적으로 우리가 청문회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사과가 진심이길 기대를 합니다. 자, 파우치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해볼게요. 오늘 저는 뭐 실물도 처음 봤습니다. 예, 처음 봤는데 지금 야당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일부 뭐 지적하는 분들이 파우치 때문에 그 발언을 했기 때문에 후보자가 KBS 사장 후보자로 임명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보도본부 내부적으로 보도와 관련된 뭐 지침 같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게 없습니까?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라디오를 진행해 봤던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뭐 명품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라든가 등등 이제 특정 소비를 진작시킨다든가 또는 이 중립성과 객관성이 좀 위반된다든가 이럴 때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형용사나 부사 이런 것들을 사용을 좀 자제하는 그런 것들이 있죠. 네, 네. 특정 상품의 경우 그 공식적인 제조사가 붙인 상품명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파우치에 대한 명품, 뭐 디올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명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면은 어떤 얘기가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까? 뭐 흔히들 명품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그 명품이라는 말 속에 어떤 좋은 제품, 우수한 제품, 또 이렇게 좋게 보이는 듯한 표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공영방송에서는 명품이라는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파우치라고 쓴
뭐 배경이 있습니까?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까? 아니면 보도 지침에 따른 저희가 것입니까? 이제 해당 상품을 검색을 했고 공식 사이트에 디올 파우치라고 제품명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 상표명에 파우치가 적혀 있습니까? 네네, 그 공식 명칭이 디올 파우치가 상품명이고요. 그 제가 좀 파우치는 이해가- 영어기 때문에 저희가 네. 이제 방송에서 영어를 쓸 때는 우리말로 한번 다시 풀었습니다. 그래서 풀어서? 파우치를 이 사전에서 찾아보면 스몰백, 작은 가방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실 때 그런 측면에서 파우치란 말씀을 하셨다. 네. 근데 제가 이제 뭐 일반적인 시각으로 이야기하자면요. 저는 명품백을 잘 모릅니다만은 파우치라고 이야기하면은 아주 저는 뭐 손찌가 뭐요 정도로 이야기하는 그게 사실상 우리 사회에서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시각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좀 염두에 두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우리 후보자께서 이야기하시는 걸 보면은 형용사나 부사에 대한 사용 그리고 명품에 대한 사용 이런 것들 잘못하게 되면은 특정 상품을 홍보하게 되는 그런 우려도 있고 등등의 일반적 머리로는 좀 이해가 됩니다. 저는 네.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되겠죠. 파우치라고 백에 딱 붙여져 있으니까 그 상품 그대로 쓴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내용을. 네.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파우치라 그러면은 좀 너무 이렇게 작게 포장하는 것은 아닌가.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지금 사단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잘 명심하겠습니다. 오히려 그런 진행을 하실 때, 이 대통령과의 면담은요, 저도 뭐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아주 예민합니다. 단어 하나하나. 그래서 이것이 축소돼서 나갈 그런 가능성, 또 확대돼서 나갈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다 그러면 그런 표현을 하실 때는 그걸 풀어서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게 오히려 낫지 않나라는 네.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 자리에 방금 비해서 예. 조인철 위원님께서 이 재생해 주신 그 대담 짧은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짧은 영상 안에도 제가 파우치란 표현과 백이란 표현을 같이 사용하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자, 오늘 아침 제가 한겨레 신문인가요? 이 봤는데 2016년 말 최순실 국정농단 취재 부서의 사회 2부장 하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보도 보셨습니까? 단독 보도로 나왔던데 전문으로 읽지 못했고요. 제목만 봤습니다. 이 보도 내용을 축약을 한다면 사회 2부장 하시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보도에 있어서 KBS는 신뢰도 공정성 훼손은 물론 자율성 위축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보도를 막았다는 거예요. 보도도 막고 네. 여기에 보도 기사 내용도 좀 오도했다 이런 건데 맞습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니다. 네. 그때 제가- 이게 지금 진미위 그러니까 진실과 미래를 위한 위원회죠. 네. 당시 문재인 정권 당시에 KBS에 설치됐던 위원회입니다. 그 당시 때도 사회 2부장이셨죠. 아닙니다. 그때는 아니고 네. 그렇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당시에 이 보도 최순실 등등과 관련해서 진실과 진미위죠. 그래서 이 징계를 받은 분들이 많죠. 네, 한 15명 정도가 15명 정도. 이제 정직 6개월에서부터 감봉까지 다양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양승동 사장님이신가요? 그분이 재수가 됐었죠. 네, 맞습니다. 판결이 어떻게 났습니까? 이 부당 노동 행위 이 가능성이 많다라고 판결이 나왔고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려면 하면요. 뭐 기사를 좀 읽어봤습니다만은 15명이 징계를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 사회 2부장으로 최순실 등등 보도와 당시에 사회 2부장 하셨는데 우리 후보자님은 징계를 안 받으셨단 말이에요. 네, 저는 징계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진실과 미래위원회하고는 아주 가까우셨다고 봐도 됩니까? 아니, 저도 조사 대상이었는데요. 저는 이 불법 기구이기 때문에 조사를 거부했고, 네, 물론 대법에서 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 불법적이라고 진미에 대한 판단을 내렸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평가가 다 내려졌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사회 2부장이고 TF팀까지 구성했다 그러면은 진미의 행태를 보면은 당연히 징계를 내렸을 텐데 우리 후보자만 징계를 안 받았단 말이죠. 아니, 제가 만약에 불법적인 일을 했거나 정말로 공정방송을 훼손하는 행위를 했다면 저도 아마 징계 대상에 올라갔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한 거는 다른 어떤 뉴스와 똑같은 원칙입니다.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해야 되고 사실 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취재원과 최대한 접촉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그 원칙을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예, 그 의원님들이 질의 시간 문제로 답변 기회를 잘 못 드릴 수 있습니다. 좀 아까 이상희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아들의 위장 전입 문제, 그리고 범칙금을 안 내서 수차례 재산을 압류당한 문제, 세 번째로는 불법적으로 부모 공제 받은 문제, 네 번째는 금남리에서 새벽 5시 40분에 스쿨존에서 과속 위반이죠? 위반 당한 문제. 이게 그냥 쭉 열거해 보면 이런 분이 어떻게 이 자리에 있나 싶은 내용이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설명하고 싶어 하셨잖아요. 이게 네 개의 큰 사안에 대해서 각각 30초씩 설명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괜찮겠죠, 위원장님. 이상희 위원님? 네. 위원장님, 근데 네 번째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스쿨존에서 과속 위반 문제. 그건 세 번째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부모 공제인데요. 어머니 공제. 네. 그 뒤에서 좀 잘 좀 해주십시오. 이게 네 개 다시 불러드릴게요. 네, 네. 아들 위장 전입. 네. 네, 두 번째는 범칙금 안 내서 재산 압류당한 문제. 네, 네. 세 번째는 어머니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부모 공제 문제인데 네. 이게 불법적 요소가 있다는 지적. 네, 네. 그다음에 네 번째가 스쿨존에서의 과속 위반. 네, 알겠습니다. 예, 이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기회를 그 시간이 없어서 그러실 것 같아서 동의하시니까 30초씩 2분 드리세요. 2분 지나면 끝내 주십시오. 네, 그거 뭐 감사합니다. 시간 엄소하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앵커 하셨으니까. 네. 네, 첫 번째로 위장 전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위장 전입은 제가 이제 맞벌이를 하고 있을 때 큰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 우리 단지 내에 길을 건너는 이제 초등학교에 배정될 수도 있고 그 옆동으로 옮기면은 이 단지 내에 초등학교에 배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맞벌이 상태에서 첫 아이를 이제 초등학교에 보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머님께 아이의 등하교 즉 양육을 부탁드려야 되는 상황에서 이 노모께서 이제 큰 길을 건너는 학교보다는 단지 내에 있는 초등학교에 배정되는 게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기보다 저희가 이제 아이 양육을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좀 단지 내 초등학교로 배정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위장 전입을 했고요. 명백히 잘못된 거고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범칙금 말씀하셨는데요. 교통법규 위반해서 이 자동 범칙금이 나오면 일단 교통법규 위반을 하지 말아야 되고 또 설사 했더라도 범칙금이 나오면 최대한 빨리빨리 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사를 가는 과정에서 5건은 그 범칙금 통지서를 좀 늦게 받은 측면이 있고 한 달 정도 지나서 이 범칙금을 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차에 대한 압류가 5차례인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 이 범칙금이 나오면 그때그때 빨리 냈어야 되는데 좀 늦게 낸 점에 대해서 잘못된 행동이고 사과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 어머님 연말종산 소득공제를 할 때 부양가족 공제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서 말씀드린 대로 맞벌이하는 기간 동안은 어머님을 제가 모시고 살았다기보다도 어머님이 저희 자녀 양육을 도와주시면서 같은 집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부양가족 공제를 받았던 겁니다. 그 부분도 나중에 지나가고 나서 보니까 부양가족을 연말정산 때 받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5년 동안 이 세법에 정한 이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을 다 납부했고요. 제가 규정을 잘 몰랐다 하더라도 명백히 잘못된 점이었기 때문에 사과드립니다. 스쿨존 과속 역시 스쿨존이건 어디건 과속을 해서는 안 되는데 이 과속한 점에 대해서도 역시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조심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은 이 답변 제가 시간 드린 이유는 이거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답변 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기회 들었으니까 저 답변을 고려하여 질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정면 위원님 손 드신 거 저에게 한 거 아니죠? 예, 다음으로 정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